아이가 너무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다 보니까 아이의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이하나, 아빠 어딨어? 워킹맘, 워킹데디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가족이죠, 가족.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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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홈푸드 조미사업본부에서 본부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조한빈 대리이고요. 이 아이는 제 첫째 아들이고 이름은 조이한, 나이는 3세입니다. 동원 F&B 육아공 강남여부 인천지점 임도재 대리입니다. 여기는 제 사랑스러운 딸 23개월 임채아입니다. 동홀로엑스 국제운영팀 수출파트에서 수출파트장을 맡고 있는 송미진 과장입니다. 아진이도 한번 소개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의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들이랑 키즈카페로 출근했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아이랑 이게 키즈카페 평일에 거의 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기가 컸어가지고 조금 덜 정신없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와보니까 아직 아기긴 아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는데 대리님 두 분 더 정신없으실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지금 손이 4개였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오늘 그 워킹맘, 워킹데디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육아하는 직장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잘 보지 못하고 바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좀 하려고 하거든요. 책 많이 읽어주고 몸으로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과정까지 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시간 갖는 게 좀 좋아서 아침을 조금 일찍 시작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회사에 한 7시 20분 이 정도에 도착하면 뭐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양재천 산책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퇴근해서는 대리님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저녁 먹고 애기랑 놀아주고 씻고 책 읽고 자는. 네. 저는 약간 두 분과 살짝 다른 게 사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고 옷 입히고 등원을 시킨 다음에 하루 루틴처럼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하원하고 집에 데려와서 또 씻기고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놀아주고 책 읽히고 재운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제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들죠. 이하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저희 셋 다 육아휴직 경험자들이잖아요. 처음 육아휴직을 결심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나 심정? 그런 거 좀 듣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썼을 때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두려움이 크긴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써봐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회사에 알렸을 때는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건 남자가 사실 쓴다는 게 경우의 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와이프도 허리가 안 좋고 손목도 안 좋고 많이 우울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빠가 육아휴직을 써서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이제 크게 마음을 먹고 지점장님께 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많이 이게 써도 될까 두렵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정상 제가 어린이집을 약간 적응시켜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변 동료분들이나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써야겠다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미진 과장님께서는 팀에 여자 직원들이 많잖아요. 나이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도 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도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고 복직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친구도 있을 정도로 다른 팀에 비해서는 육아휴직을 조금 더 활발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육아휴직을 써본 사람으로서 좀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육아휴직 쓰는 비중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이제 아이를 위해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하면 여자들만 쓴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지금은 여자도 쓰고 남자도 쓴다. 아이를 공동으로 좀 이렇게 육아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강해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동원TV에서 투표를 진행했대요. 육아휴직 생각하면 가장 고민되는 게 뭔지 여쭤봤는데 200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 결과를 한번 같이 볼까요? 1위가 업무 감각이 떨어질까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OX로 저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세모. 저는 X입니다. 저는 O 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군요. 그러네. 신기하네요. 제가 X한 이유는 저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했음에도 후배들도 가끔 연락 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조언도 해주기도 했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전화를 오더라고요.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해서 저는 곧바로 현장에서 투입하고 업무에 빨리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O 한 이유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복직한 후배가 연락이 왔었는데 과장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좀 불안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서 오기 전에는 다 이런 불안함을 느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첫날 사무실 앉자마자 회사 프로그램 키자마자 바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세모를 한 이유가 약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1년을 풀로 한 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만 하다 보니 제가 갔다 오신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과장님 말씀처럼 좀 길게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위는 복직 후 내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된다. 하나, 둘, 셋. 그렇죠. 길게 갔다 오면 그 자리를 이제 누군가는 대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가기 전에도 제가 가장 잘했던 일이고 이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복직하더라도 이 일을 계속 맡겨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X를 하긴 했습니다. 3위는 줄어드는 수입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나, 둘, 셋. 너무 부담이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외벌이였거든요. 맞벌이를 해야 되는 사회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아기에 집중을 하자 하고 이제 와이프는 일 그만두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저도 육아휴직을 했으니 재정적으로 많이 걱정을 했었죠. 원래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감당하면서 길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아서 저도 O를 좀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휴직 첫 달 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도 주고 예전에는 복직해서 나눠서 주는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휴직 기간 동안에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소득적인 부분도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네요. 제가 영종도를 살고 있거든요. 중구에서 별도로 이제 나라에서 원래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50만 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가 뭐 이제 나라에서도 좀 더 이제 해주는 것 같아서 그때 좋았습니다. 4위 동료들에게 부담이 될까 신경이 쓰인다. 하나, 둘, 셋. 이거는 그 일을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동료들한테 제일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긴 하죠. 지금도 후배들한테 좀 고마운 게 잘 다녀오라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고 있겠다. 그리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들한테 제일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육아휴직 갔다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동료들의 배려가 없었으면 사실 제일 어렵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육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주변의 도움을 안 받기라는 사실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친정 어머님이 가까이 사셔가지고 어머니 없었으면은 정말 제가 일을 아예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양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부모님 도움은 못 받는데 지금 가장 도움받는 분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닐까. 어린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존경해요. 어린 선생님들이 저희 애기를 진짜 하루 종일 예쁘게 진짜 봐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하원할 때 인사해 주시는 거 보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도움이 있겠지만 아파트 이웃이 있잖아요. 최하 또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이제 또 친해져서 이제 놀러도 다니고 같이 육아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 이제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진짜.
동원이 좀 꿀복지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 예, 좋습니다. 저희 꿀복지 중에 반반차. 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반반차 진짜 꿀이에요. 애기 아플 때 잠깐 병원만 갔다 오면 되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를 다 쓰거나 반차 쓰면 좀 아깝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때 딱 3시나 아침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오후에 갔다가 퇴근하는 방식으로 반반차 쓰면 사실 너무 많이 아끼게 되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반반차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언급드리는 것 같긴 한데 동원에 사내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가 아기들이 많은 동네인데 대기를 거니까 너무 뒷순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보낼 시기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동원에 사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다행히 신청해서 돼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사내 어린이집 밥도 되게 잘 나온다고 맞아요. 밥 잘 나와요. 소문나 있더라고요. 저희 동원 홈푸드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채아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 대기가 엄청 길어서 사실 진짜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건 정말 좋은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이 있는데 저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아이와 함께 고구마 캐기. 고구마 캐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레크레이션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참여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또 주셨어요. 막 선물도 많이 주시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출산 장려금. 아이 셋을 출산하면 1,000만 원을 준다네요. 회사에서. 이야. 그쵸. 근데 셋은 근데 실제로 받으신 분이 있대요. 오 진짜요? 우와. 고대 대리님께서 도전 한번 하시겠어요? 아, 저는 또 이제 일단 또 채아를 열심히 일단 이쁘게 일단 키워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거 외에도 출산 베이비 키트 생긴 거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출산한 분한테 필요한 키트를 선물해 주는 것도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소고기도 주고 와, 진짜요? 복지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아, 이 소고기는 또 먹고 싶네요, 저도. 예. 둘째, 예,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제도들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도 동원만의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정말 온 동원이 필요하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워킹맘, 워킹데디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가족이죠, 가족. 네, 그렇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든 순간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가족의 사랑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이한이하고 같이 자거든요. 한 침대에서. 요즘에 저희 이한이가 말을 조금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워있다가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해를 갑자기 해주는데 그때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날 뻔해가지고 그런 순간이 있어서 진짜 이 힘든 거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퇴근하면 저희 이쁜 와이프랑 이쁜 딸이 달려와가지고 고생했다고 안아주는데 그때 딱 이제 아, 내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출산 육아를 겪게 될 후배들한테 선배로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아이가 너무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다 보니까 아이의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아마 육아 후배님들도 느끼실 텐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시작해보지 않았던 길이니까 이걸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클 텐데 막상 나와서 키우다 보면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사랑만 남게 되니까 육아휴직을 써서 꼭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일에 대한 두려움을 덜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라는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육아를 같이 화이팅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팅! 육아팅. 저는 요즘에 일하고 육아밖에 없는데 이게 같이 두 분과 육아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공감하고 막 이러니까 오늘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출연하니까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추억도 남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제 육아 선배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오늘 이제 많은 얘기 나눠서 너무 좋고 그리고 대리님 아까 저희 육아 복지 중에 아, 고구마 캐기. 네 고구마 캐기 그런 거 복지 한번 같이 가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재대님께서 했던 육아팅 한번 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까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이한이도 다 같이 다 같이. 차도 하나, 둘. 오, 박수. 하나, 둘, 셋. 육아팅! 자, 박수! 박수. 이한이도 박수. 어머머.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혜연 씨. 감사합니다. 안녕. 멍멍이 감사합니다.